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제10년물 금리의 4시간 봉이고요. 일시적인 하락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는가? 저는 일봉상으로 4.38, 얘를 하방 돌파를 한다면 금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더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킨다면 저는 쭉 이렇게 다시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주식이 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고요. QQQ를 먼저 볼게요. 자, QQQ의 경우에는 어제는 그냥 약한 보합세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QQQ에 선을 하나 더 그어봤는데요. 460. 저는 QQQ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4시간 봉 종가 기준으로 460을 상방 돌파를 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460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TQ 물량이 모자라다면 이 근처에서 아마 추매를 할 것 같아요. 얘를 일봉으로 본다면 이 상승 추세를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잘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고 이 전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도체 한배 ETF인 속스고요. 얘도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238.5.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스권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으로 살짝 빠진 거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고, 저는 여기가 지금 상승의 주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량 모자란다면 이 근처에서 줄 것 같아요. 다만 이 근처에서는 이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 238.5를 상방 돌파를 한다면 저는 시간봉상 말하는 것입니다. 4시간봉 1분 말하는 거고, 상방 돌파를 한다면 위로 좀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이제 불길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인간 지표를, 심리를 주식할 때 가장 많이 보는데, 그것 중에서 TQQQ가 3위, 그리고 속슬 5위, QQQ 8위,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개인들이 롱에 베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제 입장에서는 매수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구간이긴 해요. 어쨌든, QQQ와 속스 둘 다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스권 상방 돌파를 하는 순간 좀 더 상승으로 열리게 된다 봅니다.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뭐 별 차이점도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인데, 뭐 테슬라란 주식 자체가 원래 이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한 번에 나온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전히 저는 이 상승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물대 쌓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제가 보는 지지선은 171입니다. 엔비디아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도 들어왔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4시간 봉상 좀 다이버전스가 보였는데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고점은 같죠. 그런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상승은 좀 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저는 지금 사지는 않겠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다이버전스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가의 고점은 같은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 있습니다. CCI고요. 이거 기본형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 안에서 또 몇 퍼센트 올라서 포모를 느끼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끝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이고요. 이제 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박스를 새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쳐봤고요. 제가 이전 토요일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 같으면 이 부분에서 인을 한 번 더 도전해보겠다. 그런 거고, 저는 인을 총 3분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25.4 정도에서 한 번 샀고 지금 아직 안 산 상태고, 만약 두 번째 산다면 이 부근에서 살 것 같고 세 번째 산다면 이 부근에서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그 다음에 25.3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25.3을 이제 상방 돌파를
일봉상에서 한 번 더 해준다면 조금 더 상승으로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어제 또 장 초반에 올리는 척 하다가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감을 했긴 한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알트코인의 인덱스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어제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5분봉으로 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코인베이스는 알트코인의 인덱스 ETF인데 코인 불장이 아닐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가 기침하면 알트는 폐렴에 걸립니다. 네, 지금 찐 불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비트의 하락에 알트코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제 장이 어땠느냐? 어제 장이 비트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했어요. 이게 미장 개장 즈음이었는데 그래서 알트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15분봉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미장 개장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오른 척 하다가 쭉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정도 내린 것도 비트한테는 굉장히 많이 내린 건데 대략적으로 한 2% 내렸다고 볼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알트코인 볼게요. 이더리움 많이 내렸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한 2% 솔라나도 보면은 많이 내리고 스택스 그냥 개별 알트코인들이 한 4% 이 정도 내렸으면 얘네가 알트코인 중에 무거운 건데 굉장히 가벼운 알트코인들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베이스 또한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전반적인 코인베이스 상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제가 그어둔 217불 이것만 지킨다면 저는 상승 추세 지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이평선을 전부 다 켰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50, 20, 60, 122평 이렇게 제가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 배경은 볼린저 밴드고요. 그렇다면 이제 얘가 정배열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배열의 구간을 지나서 이런 많은 역배열의 구간을 지나서 지금 빨간색, 주, 노 이제 초록색만 밑으로 내려오면 정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초록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 5, 10, 22평이 이렇게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초록색을 정배열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코인베이스가 정배열이었을 때의 차트를 본다면 이때 계속된 상승 그리고 이때도 정배열이죠. 계속된 상승 이런 큰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보면 이때도 정배열이었고 큰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아직 정배열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뭐 갑자기 이런 것에 해당하는 상승 추세가 나오긴 좀 무리가 있으나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등락폭 같은 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코인베이스 몇 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코인베이스 나중에 한 개당 몇 달러 짓는다. 그것만 저한테 관심사입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지지로는 4.38%를 보고 있고 만약 일봉상 여기를 하락 돌파한다면 추가적 하락과 함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 즉 증시의 추가적인 약간의 조정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QQQ는 445에서 460, 속스는 225에서 240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 고점에 비해 조정받은 가격인데 키움전자 순매수 상위에 TQ와 속술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는 박스권을 그리는 모양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비록 어제 상승을 해줬긴 하지만 뭐 4%면 꽤 크죠. 그러나 여전히 이격이 벌어져 있고 과매수에다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추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대중들이 엔비디아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일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이제 좀 말씀해 드리자면 일 왜 하냐?
미우승시하면 돈이 복사되는데 이런 말 정말 뜨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 왜 하냐, 젠슨 왕이 돈 복사해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니 25.3이라는 가격을 4시간봉 종가로 상방 돌파를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에서 빨간 네온 박스 그려놨는데요. 저는 여기를 2차 매직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얘가 뭐 어제 약한 또 상승하다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비트가 기침했기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시적인 이런 상승 하락보다는 저는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